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총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일 정말 북한 최고의 전문가로 제가 존중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안찬일 현재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 같은 그런 좋은 역할을 조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분인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3만 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박사 학위 가진 분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찬일 소장님은 국내 탈북자 중에서 제1호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고려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그런 경험도 있지만 학문적으로도 어느 누구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돌파한 지 이제 거의 한 달 됐는데 일찍이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우리 안찬일 박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1호 VIP 칼럼니스트로 제가 이 코멘테이터로 모셔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결과 바로 이제 우리 언론에 오늘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최고인민회의 내용 전반적인 평가서부터 몇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그런 부분을 직접 안찬일 박사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전역현 위원장님의 이 안보 채널에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제가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북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고인민회의 말하자면 김정은 체제의 제2기 최고인민회의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어제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권력기구 개편도 있었고 또 인사이동도 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용해가 조금 의상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네. 뭐 상임위원장 자리도 갔다 그러는데 네.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뭐 20여 년간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장기 집권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다가 이제 최용해한테 바뀌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고 이 최용해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 안 박사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이렇게 있으면 좀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뭐 북한의 권력은 잘 아시겠지만 당, 정, 군으로 3분됩니다만 당은 이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이가 장악하고 있고 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이런 체제로 이제 쭉 이끌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적하신 대로 김영남이 21년간 재직하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최용에게 물려주고 정치적인 은퇴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렇게 볼 때 물론 이제 이번에 그 국무위원장이 지금 정을 대표하지만 또 말하자면 김일성 시대와 같은 주석제를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만 최고인민회의 이번 14기 1차 회의에서는 주석제는 도입하지 않고 아마 헌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공개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한의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이렇게 북한 헌법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최용해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면서 그 국가주권을 대표한다는 조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표한다. 이렇게 분명히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냐면은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그를 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틀을 두 개 갖는구만요. 그렇죠. 예. 국무위원장 밑에 제1부위원장이 된다면 그 사람이 과거처럼 김영남 때처럼 국가주권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노리는 것도 일단 당정군 이 모두를 김정은에게 집중시키는 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용해가 국가 원수로 활동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조직지도부 부장을 하던 최용해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갔다는 것은
뭐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제2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절대로 2인자는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막말로 좀 바지저고리가 되는 한직으로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권력, 이제 우리가 실세냐 아니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력 문화로 볼 때 최영애가 우리 이제 안 박사님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서열로는 좀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지도부 부장이 이거 북한에서는 제일 무서운 기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청와대로 따지면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더 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에 권력기관이란 권력기관들을 전부 장악해서 인사 문제까지 하는 데가 조직지도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를 내놓고 상임위원장을 간 거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바로 그 최영애가 가지고 있던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은 이만건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진 걸로 그렇게 벌써 인사서열상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영애는 실세 자리에서 이제 밖으로 한직으로 밀려났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지난번 하노이로 떠날 때 김정은이 하노이로 떠날 때 이렇게 인사를 쭉 하는데 최용해한테는 대충 인사하고 김용남 상임위원장 뒤에 대고 네,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김용남하고는 반갑게 이렇게 눈길을 주고받으면 악수를 했지만 최용해는 아예 얼굴을 패스하고 악수만 대충 하고 지나가는 걸 볼 때 야 최영애가 이게 먹을 것이 왔구나 영도폐기가 돼 가는구나. 왜냐하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빨치산 2세들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한테 별로 그 사람들한테 신세지면서 권력을 세습받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싫어하는데 결국 이제 최영애도 이제 영도 폐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회담 떠날 때 또 떠나고 와서 돌아왔을 때 이미 이제 최영애는 그렇죠. 김정은이는 마음속으로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죠. 이제 바지저고리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로 이제 말하자면 권력이 일선에서 떠났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구만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김정은 체제가 처음 들어섰을 때 최영애가 엄청난 칼자루를 휘둘렀잖아요. 이제 본인도 김영남이 같이 뭐 20여 년간 또 살아생전 내내 할지는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이 손으로 완전히 후퇴한 게 맞다. 다시 뭐 이 권력 앞으로 나올 만한 자리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절대 돌아올 뭐 나이로 봐서도 그렇고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아마 돌아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최용애는 이제 시간 문제구만요. 그렇죠.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것은 이제 최용애가 과거 청년동맹 비서나 뭐 할 때도 여자 관계로 이제 혁명화를 여러 번 쫓겨갔다 왔습니다. 그런 과거 경력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아마 조직지도부장 자리를 또 주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뭐 여성 문제라든지 뭔가 꼴린 게 있길래 김정은이가 그렇게 소닥보듯이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전제되는데 어쨌든 밀려났으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지도부장에 올라간 이만건, 이만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말씀 좀 들어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만건인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만건은 별로 알려지질 않았고 과거 이제 평안북도당 위원장, 그러니까 평안북도 도지사지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다가 당중앙위원회에 올라와서 군수공업부장, 좀 핵개발이니 뭐 군수품 생산하는 군수공업부장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밀려났다가 이번에 이제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김정은의 눈에 들었는지 이번에 조직지도부장에 임명이 됐는데 아마 앞으로 이만건 시대가 또 얼마나 갈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는 당정군 모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든 장기 쪽같이 움직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아마 최영애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사람을 씀으로써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그렇게 인사 배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만건이가 이제 핵 관련 그 일을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조직 지도부에 직접적으로 이제 핵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물론 아니지만 지금 이제 핵을 폐기하겠다,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군부 쪽에서 반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군부에 대한 장악력, 군부 감찰, 인사 이거 다 조직 지도부가 행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만건이를 조직 지도부장한테 앉혀가지고 군에서 어설프게 함부로 김정은이한테 핵 협상 폐기한다고 이거 반대하지 말아라. 이 엄중한 이 경고의 시그널로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뭔가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앉힘으로써 하는 게 아니라 군부나 군수공업 분야나 제2경제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에 태클 걸거나
반대하지 말고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이런 의미도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또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예, 예. 또 전원회의 이런 게 열리면서 계속적으로 특히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자력갱생 이거를 굉장히 김정은이가 강조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북한 내부와의 관계에서 또 이 미국과의 관계, 또 이 국제사회 관계에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예. 김정은이가 이렇게 자력갱생에만 매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정말 진실된 의도가 뭐냐? 예. 그 정도로 지금 북한 경제가 제재 속에서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경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정말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건지 예. 이 자력경쟁의 의미를 한번 우리 안 소장님 잘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자력갱생 자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북한이 처한 난국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면 이게 자살갱생이 아닌가 이런 말도 붙이고 싶은데 원래 자력갱생은 그 50년대 중반에 이제 중소 분쟁이 와중에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사실 뭐 자체 힘보다는 소련이나 중국의 원조로 건국도 했고 그동안 체제를 지탱하다가 중소 분쟁이 일어나니까 원조가 다 끊기면서 북한이 살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뭐 그 후엔 또 좀 잠잠했다가 특히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9일날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리고 노동당 10일날 노동당 7기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11일날 최고인민회의 또 14기 1차 회의가 열렸는데 바로 그 10일날 노동당 7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발언했는데 그중에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27회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이 지금 그 비핵화를 안 하려고 자꾸 그 면피하려고 여리저리 빠지니까 미국의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민들한테 자력갱생을 강조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자고 우리가 좀 뭐 가자고 하지만 인민들은 이제 등을 돌린 지 오랬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아무리 내부 예비라든지 뭐 이걸 찾아내려도 원료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밖으로부터 들어오지 않으면은 또 무연탄이나 철광석이 수출되지 않으면 북한은 분명히 벼랑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것은 뭐 미국이 북한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 핵무기를 내놔라. 그러면 정말 경제 강국을 건설해 주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요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김정은은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미국이 우리를 압살시키려고 한다, 뭐 깔려 죽이려고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핵무기만 내놔라. 그러면 얼마든지 미국이 도와주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력갱생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한 국가를 움직이는데 예산이나 에너지나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력갱생으로 해결하겠다. 정말 자살갱생이 아니 되길 바랄 뿐입니다. 예, 상당히 심각하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러다가 북한 주민들도 이제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고난의 행군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하는데 지난 1995년부터 약 5년간 진행된 고난의 행군에서는 무려 한 300만 명이 아사하거나 병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면 또 그때만큼 죽지 말라는 법이 없고 벌써 중국에서는 그 국경 일대를 봉쇄하고 북한의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해서 그 5G 시스템까지 동원하고 무력을 증강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빨리 이 정세를 읽고 뭔가 비핵화에 협조하는 게 살 길이지 자력갱생으로 북한 체제를 지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인민회의 그 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요. 내각 총리 박봉주, 박봉주 총리도 뭐 그동안에 조금 뭐 그 숙청 같은 것도 당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같이 몇 번 살아나가지고 총리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총리 교체가 새로 됐는데 그 새로 총리에 이제 올라선 김재룡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고 또 앞으로 그럼 총리가 바뀌었으니까 북한 경제는 뭐 제대로 좀 살아날 것인지 또 김정은이한테는 또 직언이라도 해가지고 정말 북한 살리려면 핵을 포기하라 이렇게 그 미국에서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한테 세게 얘기하고 뭐 잘리듯이 그 정도 좀 배심이라도 있는 사람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어쨌든 박봉주 총리는 70대인데 총리를 벌써 2013년 초에 한 번 하고 또 지금 또 하고 두 번 하다 지금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김재룡 그 신임 총리는 나이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70대에서 60대를 건너뛰어서 50대로 내려왔다는 건 어쨌든 젊은 사람을 임명한 건 뭐 잘했다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강도당 위원장, 그러니까 예. 자강도 지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과거 이제 연영묵 총리가 평양에 있다가 자강도 내려갔다 다시 또 총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만건도 평양북도당 위원장 또 이 김재룡은 자강도당 위원장 그 자강도가 이제 전부 군수공업지대로서 어느 정도 좀 자력갱생이 가능한 지역인데 그 지역의 지방 책임자는 자기 책임장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또 인구도 좁고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을 발탁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행정수반으로서 북한 경제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북한 총리에게는 권한만 주면 됩니다. 북한이 예. 60년대 어느 정도 경제 성장할 때는 그 당시 총리는 내각수상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동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총리 수상을 수행하니까 경제를 어느 정도 성장시켰지만 지금은 총리라는 사람이 노동당의 무슨 과장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너무 경제 분야를 내리누르니까 왜냐하면 핵개발하고 쓸데없는 걸 하려니까 돈을 다 끌어가는 겁니다. 노동당. 그렇죠. 문제는 이 김재룡 총리가 자기 재량과 기능을 발휘하게 해서 노동당이 간섭하지 말고 그냥 그 총리다운 또 그 사람이 이제 상들 각 장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재량권을 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김재룡 역시 꼬박꼬박 그냥 머리나 조아리다 끝내겠는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매티스처럼 뭔가 김정은 앞에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좀 이렇게라도 한번 머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영애도 이제 발의적으로 빠졌고 예. 또 총리도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력경쟁은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어차피 지금 이게 퍽 꺼져가는 북한 경제인데 자력경쟁 말 가지고 살아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긴 안목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일기 김정은 체제 때는 그야말로 고사포 정치, 공포 정치 가지고 유지를 했는데 이제 민생 경제 또 이 북한의 안보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김정은이가 점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전반적인 그 국내 정치적인 환경 또 대외적인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지요. 그렇죠. 이제 이게 외교적 타겟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김정은에게는 사실 거의 길이 없습니다.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뭔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유엔의 제재 밖을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체제의 존속을 바란다면 빨리 비핵화를 하고 뭔가 대외적인 기술, 자본 이런 걸 받아들이면 북한도 얼마든지 경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뭔가 진로를 찾아야지 자력갱생 절대 북한 체제를 되살려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뭐 오늘 이번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서 우리 안찬일 박사님 정말 귀중한 말씀 고맙고요.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제 방송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우리 안 박사님 모시고 북한 정치 외교 문제 또 다루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